바르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약간 좀 논쟁이 있을 만한 이슈는 맞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 썼는데 그 안에 선크림 발라야 되냐. 맞아요. 가시광선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형광등 가시광선. 이런 자외선 차단제 진짜 꼭 챙겨 발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들이 피부과 권쌤.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권쌤, 요즘에 보면 이제 점점 좀 더워지고 햇빛도 엄청 세지고 슬슬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요즘은 여름이 엄청 길기도 하고 이 자외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땀이 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 이제 선크림을 좀 잘 발라야 되는데, 특히 남자분들 이제 자외선 차단제로 로션 같은 것도 잘 안 바르는데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라고 하면 신경 써서 안 바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좀 선택하고, 자외선 차단제 종류, SPF, P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외선이 왜 안 좋은가? 이 노화에는 외적인 노화와 내적인 노화가 있어요. 이 외적인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이 자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커지게 되면은 이 피부에 다양한 세포나 이 DNA에 이제 손상을 주게 되고요. 피부에는 이제 거칠고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피부 자체가 많이 얇고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색소 변변이나 아니면 혈관 변변, 아니면 뭐 피부 종양 이런 것들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측에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이제 좌측에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을 신경 써서 안 하면 그 노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첨부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운전을 좀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이제 노화가 많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자외선 차단제 진짜 꼭 챙겨 발라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크림이 화장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성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되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좀 하고 사용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기자차라고 불리는 물리적 차단제와 유기자차라고 불리는 이제 화학적 차단제를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차단제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 피부를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이제 성분인 뭐 티타늄, 아연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신에 많이 바르게 되면 얼굴이 허해지는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땀띠가 생기거나 하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물리적 차단제가 아닌 이제 화학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피부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외선을 이제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파바유도체나 벤존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번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선크림에 항상 써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 이제 크게 UVA와 UVB, 물론 C도 있지만 이제 크게 A와 B 두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면 되세요. 상대적으로 짧은 UVB를 차단하는 지수는 SPF,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UVA를 차단하는 지수를 PA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SPF가 10이라고 써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안 발랐을 때에 비해서 10배 정도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A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SPF의 측정 기준이 이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바르면은 얼굴이 되게 색깔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바르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티스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굴이랑 목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분량을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밖에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강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이제 자주 좀 덧발라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SPF랑 PA 말고 요즘 애들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크리티컬 웨이브랭스라고 하죠. 임계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임계 파장은 자외선을 이제 9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이제 파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주목이 되고 있냐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 자외선 B 차단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자외선 A의 역할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면서 이 임계 파장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계 파장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370나노미터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70나노미터는 되어야 자외선을 90%는 차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임계 파장을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으면 브로드 스펙트럼, 광범위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구를 붙여주지를 않아요. 올리브영 가면 저희도 이제 선크림 살 때 SPF 숫자, PA 몇 파지티브인지 요거 보고 고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요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시중 있는 제품에는 저런 임계 파장까지는 나와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은 좀 미래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UVA, UVB를 다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SPF 30, 그다음에 PA는 3 파지티브 이상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외출하기 15분 전에 미리 좀 발라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2-3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노출 부위 얼굴뿐만 아니라 여름에 반팔 반바지 입으면 다 바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물리적 차단제가 위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병원에서 찍는 이제 그 피부 진단기 마크뷰를 촬영을 하게 되면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SPF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PA를 좀 더 신경 써야 될지 이런 피부 타입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선크림 같은 걸 추천받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컨셉. 네. 우리가 꼭 자외선이 센 날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지, 흐린 날이나 뭐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날씨는 흐린데 발라야 되냐고. 파장이 일단 긴 자외선 같은 경우는 흐린 날에도 구름을 뚫고 지표면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자외선 B는 유리창에 의해서 제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자외선 A는 실내까지 투하가 되기 때문에 바르는 게 맞아요. 또 하나 이제 겨울 같은 때에도 공기가 맑거나 눈이 내렸으면 눈에 이렇게 반사되는 자외선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시광선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형광등 가시광선? 가시광선. 네. 그런 가시광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가시광선이 피부에 홍반이나 색소 침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집에 있는 기타 전자 제품이나 가전 기구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은 피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권장 도포 용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얼굴 한쪽에 바르는 용량이 1개의 티스푼 용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쌤이 비교를 위해서 얼굴 반쪽에다가 권장 용량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반쪽이면 이제 3mm가 네. 되겠죠. 이 샘플 하나가 1.5mm라서 요거 2개를 공쌤의 얼굴 반쪽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바르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지금 바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하얗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발라줘야 이제 권장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바른 거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바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을 이제 잘 실천하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하얘지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